오늘부터 이 사안을 쭉 나눠가지고 우리 유본 부장님하고 한번 대장동의 실체를 다시 한번 파헤쳐가지고 현재 또 22대 국회를 통해가지고 민주당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사법의 실체, 이재명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여론을 환기하고 또 민주당의 어떤 무도한 의회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큰 장수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획 의도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책 쓴 이유가 뭐냐면 저에 대한 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예.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이라는 빌런을 음. 제가 이제 키워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것에 대한 반성도 있지만 그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더 이상 속지 말라는 이제 경고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그 워싱턴 뉴욕 타임스 기자가 뉴욕타임스, 예. 뉴욕 타임스 기자분이 하신 말씀이 회고록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 책에서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좌파한테 자기는 속았다. 그러니까 언더독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치밀한 계산 속에서 외신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언더독 모습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로 포장했지만 그들은 왜야말로 진짜 사기꾼들이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 그 마리오네트가 됐다는 식의 어떤 표현들을 그 책에 그래서 합니다. 이 책의 댄스 여기 보면은 책 표지에 이 퍼펫 인형이 있습니다. 인형이 근데 줄이 달려 있죠. 네. 위에서 이제 조정하는 누군가 있고 밑에는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 그 인형극에 나오는 그 작은 인형이 마리오네트고 또 마리오네트는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된다라는 그런 어떤 네. 그 복선을 깔고 있는 네. 의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대장동 의혹의 서막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2021년 8월 31일 지역의 조그만 매체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가 이재명 후보님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칼럼을 씀으로써 네. 대장동 사건의 서막이 시작됐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 이 사안에 보면은 마치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그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 같은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객관적 팩트는 2021년 8월 31일 날 이 경기경제신문에서 박종명 기자가 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실체가 사실상 이재명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후 사정을 한번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있었을 때에 그 여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이재명을 비롯한 그쪽에 있던 분들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2021년 4월 3, 4월경에 음흠. 최재경이 전화가 왔습니다. 음흠. 자기가 이제 거기 그 이낙연 쪽에 캠프 쪽에서 이제 오늘 경선을 해야 되니까 먼저 그래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 뭐 하나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이걸 지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 정보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때 지사란 것은 이재명. 이재명이죠. 예, 예. 그래서 이재명을 하고 좀 만나야겠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정진상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이재명하고 해가지고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4월경에 이제 거기 최재경하고 이재명 저 이렇게 셋이서 이제 경기도 지사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재명하고 옆에 앉고 최재경 앞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최재경이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대장동 문제만 가지면 뭐가 있다. 자기들이. 근데 이거 하나 터뜨리면 이재명은 그냥 죽는다.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합디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최재경이 예. 그런 말을 저쪽 캠프. 이재명에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이낙연 캠프. 예, 이낙연 캠프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캠프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제 들었다.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최재경은 대장동 관련돼 가지고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만배가 제일 친한 사람이 최재경이라고 그랬고 그 50억 클럽 중에서도 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자기는 최재경하고 상의한다. 그러면서 형님하고 예, 형. 형. 예, 했죠. 재경이 형 재경이 이렇게 형, 얘기했죠. 재경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게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는 길래 저는 그게 참 좀 미심쩍었어요. 나한테 이야기해도 될 이야기를 이 지사 앞에서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거에 좀 곰곰이 생각에 빠졌었어요.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경이 형이 지금 지사 앞에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도 될 텐데 지사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지? 이 생각을 좀 곰곰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사가 응? 무슨 생각하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뭐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지사도 모르고 있었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저한테 했는데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왜 안 물어본 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알고 있으니까. 예, 다 자기 일이니까. 예, 다 자기 일이고 저거 리스크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저는 최재경하고 어느 정도 지사가 이야기가 돼가지고 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나와갖고 정진상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뭐 재경이 형 뭐라 하더노?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야기 합디더라. 근데 뭐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될 만한 이 내용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한테 왜 짐작 이야기를 하지? 그랬나 싶다. 그랬더니 뭐 별 쓸데없는 이야기하러 왔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겼어요. 넘겼는데 근데 최재경이 자 누구로부터 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자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러면 그쪽 이제 캠프의 고위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갖다가 4월 달부터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책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제일 심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뭐냐면 저기 그 정영학이 네네. 녹취록을 들고 들어갔다. 그렇죠. 검찰로 들고 들어갔다. 근데 그거 내용을 정진상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음흠. 들고 들어갔고 검찰로 들고 들어갔고 검찰에서 지금 그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까지 어느 정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이게 파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좀 전에 얼마 전에 저기 김영도 돈 받아갔는데 이거 내용이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정지상이 뭐 운명이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운명이지란 건 무슨 뜻이었어요? 뭐 잘못된 거를 잘 이제 되고- 까발리지는 것에 대해서 예. 담담히 받아들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인과응보다 뭐 이런 차원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그때는 직감적으로 그냥 그렇게 자백했는 거나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명 기자의 그 보도 이후에 주간조선에서 나왔고 조선일보에서 아주 상세한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1,830억을 배당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지분을 보유한 1%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나 SK증권 같은 경우에 뭐 1% 보유한 데가 한 577억, 또 SK증권이 3,460억 이 정도 배당받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금전 신탁으로서 6명이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투자자는 뒤에 있고 SK증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SK증권이 먹은 돈이 아니고 특검이죠, 특검. 그렇죠. 네, 그 뒤에 있는 분들이 돈을 먹었는데 결국 이게 4천억 넘는 배당금이 결국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만배 네. 그리고 남욱
이런 사람들이 정영학. 정여각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돈을 먹었다는 게 까맣게지면서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아까 제가 여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게 그 처음에 뭐 특별 특정 금전 시장 시장. 예. 이제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최재경이 4월달에 왔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알게 된 내용이에요. 제가 거기 그 이낙연 캠프 네네. 고위 관계자 음. 저는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부인할 걸 대비해서도 다 갖고 있는데 고위 관계자한테 그 캠프 내용을 완전히 알 수밖에 없는 그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이제 이야기했던 관계자가 이게 했던 거죠. 언제 인지했느냐 걸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대장동 관련된 거를 언제 인지했느냐. 만약에 그 훨씬 전부터 했다 그러면 더 이전에 터뜨렸죠. 시작할 때 터뜨렸죠. 그렇죠. 아예 그냥 배제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아예 배제시켜버릴 수 예. 있으니까 그 전에 터뜨려버렸죠. 경선 레이스에서. 예, 경선 레이스 자체에서 터뜨려버렸죠. 마지막에 막판에 그걸 터뜨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타이밍이 이상한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진영이 같으면 먼저 터뜨려가지고 아예 선빵 초반부터 날리거든요. 초반부터 해가지고 했을 텐데 거의 대세가 기울어진 시점에 나서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란 말이죠. 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언제쯤 인지했냐 그랬더니 7월달에 인지했다는 거예요.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 경제신문에서 8월 31일 날 터졌는데 그러니까 한 달 전, 한두 달 전인 7월 예, 달에 7월쯤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지를 하더라도 내막을 파악하려면요, 이 시간이 대장군이 걸리죠.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렇죠. 이게 내막을 파악. 예. 왜냐하면 잘못 던졌다가 후폭풍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맞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조사하고 내용들을 검증팀이 있었겠지.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4월 달이었다면 최재경 말대로 4월 달에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검증하고도 9월 달 전에 터뜨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그쪽에서는 7월쯤에 인지했다니까 7월 말인지 뭐 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최재경은 이재명 앞에서 왜 허위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그건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아니 어쨌든 간에 네네. 그쪽 캠프에서는 7월 달에 알았다 그러는데 최재경은 4월 달에 와서 이재명한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한 최재경의 의미는 의도가 뭘까? 의도가 뭐냐? 유본 부장님이 생각하는 거죠. 의도는 뭐죠? 저는 뭐냐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2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최재경하고 제일 친한 게 김만배가 제일 친한 게 최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재경이 했다니까. 예. 했는데 제가 이제 저수지를 전기상으로한테 옮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형이 달라는 20억을 안 주니까 안 주고 우리가 대선 때 쓰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대선 자금을 갖다가 여기다 쓰려고 그랬는데 오죽하면 이제 남욱한테 빌렸겠어요. 남욱한테 달라고. 여기서 그랬겠죠. 저수지라는 것은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모아둔 돈. 아니 그러니까 천화동의 1호가 원래 천화동이. 이제 이재명 거죠. 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명목상 이재명 이름을 우리는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잘못되면은 이거 이재명 거 이렇게 소문 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냐면 내 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형제들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지. 실제는 그래서 1호는 그분 거다. 그래서 김만배가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 정영학한테 비밀을 이야기해 주듯이 이거 사실은 그분 거야. 그분 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영학 녹취록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이란 그 거죠. 부분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분 거야. 라고 이 고백하는 김만배의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서 기자들이 그 당시에 뭐 했냐면 이 사람 이게 그분이 그럼 누구야? 유동규한테 그분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김만배가 유동규 녹취록에 여러 군데 저를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 새끼 지름길이니까 예. 그러니까. 걔 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면 동규가 예. 이렇게 표현을 하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만병 그러고 정진상도 만병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그 측근을 갖다가 경기도 2급에 집어넣을 정도로 위세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 김만배가 예. 이게 그 자기 측근을
공무원으로 보냈다라고 그걸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바로 밑에 음흠. 2급으로 들어갑니다. 공무원 2급이면 몇 명 안 돼요 거기에. 엄청난 겁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예. 근데 그 자기 밑에 2급으로 이제 그거를 갖다 취업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지사 다급이거든요. 여기 이런 정도의 그 위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2021년도에 그분 이런 표현을 할 갑자기 기가 없다. 할 수가 없죠. 오케이. 앞으로 이제 그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에 네. 대해서는 네. 아마 또 상세하게 얘기할 때가 있고 오늘 또 진도 나가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네네.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기 이제 뭐냐면 그 특검했던 음흠. 그 특검 박영수 박영수가 우리은행에 뭐냐면 이사회 의장 됐잖아요. 이사회 의장이 됐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은 뭐를 하냐면 행장을 뽑아요. 음흠. 선출할 수 있고 예. 이런 권한이 있었어요. 예. 이게 막강한 권한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우리은행에서 참가를 하는데 그렇죠. 그 원래 그 우리은행에서 이제 그 이명식하고 알게 된 그 저기 하나은행에 하고 이제 알게 된 그 팀장이 거기 이제 책임자가 예. 이제 실무 책임자. 책임자가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정영학하고 남욱을 만나요. 음흠.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은행의 그 팀이 그러니까 PF를 담당하는 걸로. 예. 담당할 수 있는 거 그 규정까지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박영수가 박영수가 있죠. 했고 참고로 박영수는 예.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이고 법무법인 강남의 남욱 변호사가 같이 있었던 거죠. 남욱 변호사가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회의도 그 강남에서 강남에서 다 했죠. 예, 그 회의도 강남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조력을 다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자기가 이걸 왜냐하면 김만배가 실무를 모르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애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박영수가 남욱하고 정영학 때문에 해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김만배 때문에 해준 거죠. 그렇죠. 예. 김만배가 이야기가 돼가지고 실무로 움직인 게 말하자면 이제 그 남욱하고 정영학인 정영학.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김만배 말을 안 들으면 돈 못 받잖아요. 그동안 자기들이 대장동에서 들인 공이 얼마고 돈이 얼마인데 그걸 갖다가 김만배 말 안 듣고 주도권이 이미 이제 김만배한테 넘어갔는데 그 당시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얘들이 이제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의 전체적으로 김만배 이재명의 이 커넥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저도 김만배하고 저하고 계속 대화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나중에 알게 되니까 하나의 마리오네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면에 내세워놓고 자기들이 전부 다 조절하고 조절하고 했던 그리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책임은 예. 나는 없고 다 너한테 떠넘기는 떠넘기는 그런 거죠.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재명과 둘러싼 사건이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비서실장님마저도 자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극단적 선택 하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기사 제보가 거의 내부 제보가 없으면은 쓰지 못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니까 네. 내부적으로 또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이거 이 대응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유동규 그리고 김문기 처장 아니겠습니까? 네. 김문기 지금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김문기 처장과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이거 대장동 관련 Q&A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관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대장동 이제 터지고 나니까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자들도 막 묻잖아요. 막 묻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하면은 대장동은 이런 사건 이겁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치적입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시샘에서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네. 대장동이 단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라고 나오게 된 그 자랑했잖아요. 배경이 예. 바로 지금 이 Q&A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처장을 한테 그 Q&A 만들어란 것은 대장동 사업에서 김문기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고 쫙 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얘기 실무 아닙니까? 책임자죠. 그렇죠. 예. 근데 실무 책임자인데 김문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뒤에 이런 이재명과 김만배의 그다음에 정진상과 김만배의 커넥션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겠죠. 앞에서 자기는 전 마리오네트였던 거지. 자기는 이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예. 일을 열심히 한 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씨가 저한테 하루는 물어봤어요. 뭔가 이렇게 위에서 아는 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줘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를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회사를 일하고 회사에 최대한 이득을 갖고 오게 하면 돼. 그러니까 당신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야.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도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발 담그면은 저 하나로 되는 거지. 거기 갖다가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라. 그런 회사를 위해서 뜻이라는 이래.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끌려간 거예요. 예. 끌려가가지고 이제 뭐냐면 자 유동규가 뭐 시켰어 당신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열심히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게 미쳤나? 당신이 지금 유동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막 압박 들어왔죠. 하니까, 예.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막 저가 없으니까 이미 거기는 제가 관광공사 사장 그렇죠. 제가 사장으로 나왔으니까 갔으니까. 거기 이제 도시공사에서도 이제 압박이 들어오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변호사를 이재명이 보냅니다. 그 이재명이 보낸 그 변호사도 압박하지. 이러니까 숨쉴 구멍이 없었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돌아가신 김문기 씨가 이재명 그 그 성남시장이랑 10박 11일로 이제 호주를 갔다 와서 골프도 네. 치고 재밌었다고 네, 했는데 네. 그 시점이 대장동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였죠? 그게 2015년 2015년 1월로 알고 1월 말 1월 경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 이 그 대장동 사업을 한참 2월쯤인가? 그러니까 2015년이라고는 그 제 마음 2015년 눈치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고 열심히 하니까 예. 이재명 그 시장이 다른 사람 몰래 가기로 했다가 다른 사람 배제시키고 그 김문기를 데리고 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바꿔가지고 예. 예 그러면 김문기 씨를 그렇게 그 본인이 이제 10박 11일로 해외에 가는 게 넌 이유가 이런 대장동 사건의 실무를 담당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랑 다릅니까? 그게 뭐냐면 제 정진상이 이재명 쉬러 가는 거다. 예. 쉬러 가는데 좀 편안한 사람 데리고 가라. 왜냐하면 이제 이 말이 세면 안 되니까 예. 이재명이 봤을 때 그냥 편안하게 골프 치러 가야 되잖아요. 골프도 다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도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그 이재명도 이렇게 사진 찍은 모자 보면은 그렇죠. 예. 거기 그 골프 티 마크 티 꼽아놨잖아요. 그거 저기 볼 마크. 볼마크 예. 볼 마커가 예. 있잖아요. 예. 볼 마커가 왜 거기 있겠어요? 예. 골프 치러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미 모자에다가 꼽아놨다는 거죠. 꽂아놨던 거예요. 예. 그 사진 찍은 게 보면은 예. 골프장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있는데도 그게 꼽혀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볼 마커가 예.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도 골프 치러 온 거예요. 예. 자기 볼 마커가 자기 볼 마커를 가져올 정도로. 그러니까 골프 치러 올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호주 가서 모자 산 게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한국에서 본인이 있던 거를 가져갔다는 거네. 예. 가져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골프화도 신발도 준비하고 예. 골프화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골프화 렌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프화도 준비하고 자기 나름대로 골프실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 저희들은 이제 공도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 티 뭐 이런 거 다 준비해 가지고 왔죠. 예. 그래서 그것도 다 준비한 게 이제 김문기예요. 김문기가. 예, 왜 제가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저도 이제 김문기 한데 만약에 이제 이현철 데리고 가면은 이재명 골프 치기가 껄끄럽죠. 예. 아예 아무래도 거의 생명부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거기 다른 팀장을 올렸는데 꼭 집어가지고 저기 다른 사람 데리고 가라. 좀 이재명 편한 사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저기 김문기 그럼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그럼 괜찮다. 참고로 김문기 정진상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에 있는 지금은 가천대 경원대학교에서 경원대를 나왔고 이재명 시장도 본인은 뭐 석사학위 버려 뭐 했는데 그 이재명이 쓴 석사학위가 바로
경원대 석사 행정학과. 맞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그 경원대 동문 아닙니까? 경원대 동문이에요. 예. 경원대 동문이고 그 이야기도 저기 다 알고 있고 예. 거기 이제 그 이재명 거기 석사지만 김문기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박사야. 받았어요. 예.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라고. 예. 예,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게 이제 김문기라서 예. 거기서 강의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자회견도 같이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이재명이 그 업적 중에 보면은 리모델링 관련된 업적이 있는데 예. 그거 관련돼 가지고 자문 받은 것도 이거 저기 김문기가 해준 거예요. 해준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는 게 일개 직원이라서 모른다. 일개 직원이라서.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교묘하게 필요할 때마다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정진상하고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임기응변이라고 그럽니다. 임기응변이라고. 예. 그 사람은 모든 게 임기응변이야. 예. 그러니까 임기응변이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예. 임기응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몇 명이야 도대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이제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선생님 나중에 자기 장래 희망이 네. 어릴 때 선생님이었대요. 네. 거기 그 자기가 그렇죠. 썼어요. 직접. 썼잖아. 예. 그래 선생님인데 이유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으냐 하면은 자기도 애들 때리려고 복수하고 싶어서. 내가 맞았으니까. 나도 너도 맞았으니까 나도 애들 때리는 복수를 애들한테 해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이 잠재적 학폭이네 이게. 예, 그래가지고 애들 때리고 싶어갖고 나도 맞아요. 이제 자기 선생님- 고백이야.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되겠다 예. 했는 걸 자기 페이스북에 썼어요. 근데 그렇죠. 선생님 입장에 봤을 때, 선생님 입장에 봤을 땐 저도 두드려 팼을 것 같아요. 이재명을. 아니 왜냐면은 하루는 이제 불러갖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더니 과전민인데요. 그러다가 다음 날 또 불러가지고 또 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서울대 나왔는데 그리고 예 다음 날 불러가지고 또 물어보면은 우리 아버지 광부인데 그리고 아버지 저기 그 공군 하사관인데요. 네. 직업이 너무 많아. 예. 예, 그다음에 나중에 청소부고, 예, 청소. 예, 관리직고. 지금 결국 그러니까 예. 이재명의 실체를 저희가 이 사건, 이 우리 특집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뭐 이미 벌써 대장동 그분은 누구냐? 천화동 1호는 실질적으로 그분 거다라고 했을 때 예. 그분 그 얘기를 지금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갈 거고 우리 예. 이재명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이 무슨 대통령이나 됐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실체가 어떤지를 진짜 아버지가 4-5명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는 한 10명. 광부라고 했다가 어디서는 뭐 서울대 나왔다고 했다가 어릴 때는 뭐 못 먹고 살았다고 했다가 서울대 나온 그 당시에 아버지 둔 사람이 못 먹고 못 사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마을에서요. 네. 그 무슨 뭐더라? 뭐지 무슨 이제 자금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연마을 것까지 가지고 또 튀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래가지고 튀어가지고 성남으로 와가지고 음. 거기서 이제 2층 양업집을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진에 보면은 2층 있잖아요. 양호집. 어릴 때 사진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2층 양옥집이면은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못 사는 집이 아니죠. 근데 왜 공장을 다녔을까? 예, 예. 그리고 후각이 마비됐다 그랬잖아요. 네. 화학 공장을 다니면서 제가 후각이 마비되고 그다음에 프레스 공장 다니면서 제가 팔이 뭐 팔이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근데 자기는 골프는 이제 진짜 안 됐다는데 골프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장타예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후각이 마비됐다 그러는데 술 마실 때는 야 이거 향이 좋네. 원래 후각이 마비되면은 맛을 못 느낍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코 막히면은요 맛을 몰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네 맛도 내 맛 맛도 없다 이렇게 되잖아. 예, 코 막히면은요. 예, 예. 근데 냄새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근데 냄새를 못 느낀 사람이 에르메스 향수 막 이렇게 하고 예? 아, 향수도 아니 그 에르메스 그 로션 로션. 예. 아니 그러면은 우리 머리는 샴푸는 일제 샴푸 쓰고 일제 꾸오레. 일제 허리 쓰고. 저는 꾸오레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몰라요. 난 어디서 갖다 꾸온 줄 알았어요. 우리는 헤드앤숄더 뭐 한 번에 그 샴푸하고 이렇게 린스를 끝내는 뭐 이런 바쁘게 살려고 예. 그러는데 한 방에 예. 그리고 근데 이제는 로션은 에르메스를 써요. 에르메스를 쓰고 그거 일부러 거기 가서 사오라 했더니 그것도 매장 법인카드로 산 거 아니에요? 법인카드로. 맞아요? 아 그게 이제 뭐냐면 법인카드가 그거를 하면은 안 되니까 예. 개인 카드를 산 다음에 개인카드를 산 다음에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으로 결국은 에르메스 이 로션도
이재명 통장에서 빠진 내역이 있는 거 봐야 된다고요. 아, 그거 확인해야 되네.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조명현한테 예, 예. 그러면 이재명이 돈을 줬으면 예, 예. 현찰을 뽑았든가 예, 예. 그때 뽑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없으면은 비서실에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걸 입금시켜 준 사람을 갖다가 예, 예. 취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오늘 이게 이거 바로 그 뇌물입니다. 멜콩 TV 특집 어떻게 보면 특종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일제 샴푸를 넘어서 이제는 에르메스 이 스킨 로션까지도 세금으로 샀다는 지금 의혹을 지금 제기를 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예, 예. 돈을 준 게 아니면 예, 예. 그럼 조명현 씨가 무슨 자기가 월급이 얼마라고 그 그러니까 비슷한 걸 사요? 자기 카드로 사고 예. 그다음에 저기 나중에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조명현 씨한테 한번- 배소연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배소연이 돈을 받았으면 배소연한테 그 돈 어디서 났어? 그렇죠. 그거 확인해야 되겠네.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야, 오늘 그러면 배소연이 냈다 그러면 냈는데 썼다 그러면 그 이재명은 여태까지 나는 저기 1원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했던 게 다 거짓말인 거고. 그렇네요. 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인 거고. 아, 그러니까 그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은- 이재명한테 받았다. 예, 예. 그러면 이재명한테 그건 받았다. 그러면 이재명이 어디서 돈을 꺼냈냐 말이죠. 그러면은 에르메스 장롱에 있는 거 꺼내왔어요? 에르메스 스킨 로션은 청담동 가서 산 겁니까? 어디서 산 겁니까? 청담동에서 샀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부러 청담동까지 가서 샀대요.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죠, 그거는? 그 조명이 이야기한 거 다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일제 샴푸뿐만 아니고 그 네. 고급 네. 우리 버킨백은 1,500, 2천만 원씩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스킨 로션은 비쌀 거 아닙니까? 비싸죠. 야,